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퇴직연금이면 노후는 걱정 없을 줄 알았죠. 이렇게 말하신 65세의 박상철 씨는 30년을 공직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퇴직연금이 있었기에 은퇴 직후까지만 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위기감이 엄습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자녀에게 도와줄 일이 하나둘 늘어나는데 정작 본인의 생활비는 빠듯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며 믿고 은퇴를 맞이했지만 정작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던 거죠. 예전엔 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하나에 의지했던 3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덜 흔들리는 은퇴 이후를 살 수 있을지 풀어보려 합니다. 본문 연금 하나만 믿다 흔들린 삶 3가지 생생한 이야기. 1. 사례 공무원 퇴직자, 계획된 노후가 무너졌던 순간. 이름 박상철 65세. 경력 33년 공무원 근무, 매달 퇴직연금 180만원 수령 중. 솔직히 말하면 연금만 바라봤어요. 퇴직할 땐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매달 적자예요. 박 씨는 매달 들어오는 180만 원으로 생활비를 꾸렸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2인 가구였지만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많았습니다. 식비, 공과금 70만 원, 건강보험 약값, 병원비 30만 원, 자동차 유지비 20만 원, 손주 돌봄 비용 왕복, 교통비, 간식비 등 20만 원. 예상치 못한 지출 명절, 경조사 최소 20만 원. 이게 뭐예요? 모자란 건 당연하고 만약 아내가 병원 입원이라도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박 씨는 결국 택한 게 경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주 3일 근무로 월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고 이걸로 숨통이 좀 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더랍니다. 교훈 연금만으로는 기초생활비조차 간당간당하다. 최소한의 플랜 B 수입원이 필요하다. 2. 사례 20년차 사무직 출신 여성, 은퇴 후 갭을 몰랐던 대가. 이름 이은정 63세. 경력 중소기업 회계팀 20년 근무, 퇴직금과 연금 수령액 월 100만 원 수준. 이은정 씨는 퇴직금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퇴직 후 소박한 삶을 꿈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8만 100만 원 수준이었고 적당히 아껴 살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지출의 갭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절약할 수 있지만 자녀들의 요구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의 생일, 명절 비용 등 사교 비용은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문화센터, 여행, 취미에 쓰는 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에 쓴 돈은 계산에 없었어요. 이건 엄마로서 해줘야 지라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통장이 비더라고요. 결국 이은정 씨는 취미를 수익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손뜨개를 유튜브와 블로그로 연결시켜 온라인 강의 수익을 만들었죠. 소소하지만 월 3,050만 원은 버는 구조가 생기자 마음도 편해졌다고 합니다. 교훈연금 외의 수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좋아하는 것을 수익과 연결하는 생활형 플랜 B가 실질적 해법이다. 3. 사례 대기업 출신 60대,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던 함정. 이름 최민재 67세. 경력 대기업 퇴직, 자산 4억, 퇴직연금 월 220만 원. 겉보기에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정 수입 외에는 돈이 안 도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최 씨는 은퇴 후 4억짜리 아파트에 살며 자동차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은 매달 220만 원씩 들어왔고 생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1년간 큰 병을 앓으며 2천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회복 후에도 지출은 계속되고 재산은 팔기 어렵고 수입은 연금 하나뿐인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집 일부를 리모델링해 에어비앤비처럼 단기 임대를 시작했고 본인은 다른 도시의 동생 집에 잠시 머무르며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이 임대 수익이 월 8만 100만 원이 되어
다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죠. 교훈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고정 수입의 다각화 없이는 뜻하지 않은 위기에 쉽게 무너진다. 결론 은퇴 설계, 연금은 기초일 뿐이다. 연금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연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같이 물가가 오르고 인생 100세 시대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는 단일 수입 구조만으로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은퇴 후의 삶은 재정적인 세팅과 삶의 리듬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뭘 몰랐던 걸까? 은퇴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직장 다닐 땐 하루하루 바쁘니까 연금이나 퇴직금이 알아서 노후를 해결해 줄 거라 믿어요.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현실이 눈앞에 확 와닿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내 수입은 딱 고정이거든요. 그렇게 몇 달만 지나면 버티기로 전환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연금은 기초 수입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반이지만 혼자서 노후를 책임질 만한 완성품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연금 하나에만 의존해버리는 순간 삶 전체가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돈,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에 대해 차근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칼럼에선 지속 가능한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우리가 꼭 챙겨야 할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가 연금 한 줄기가 아닌 3발 자전거처럼 균형 잡히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1. 연금은 기초 생활비까지만 커버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자. 연금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말은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연금은 계산된 수입이지만 노후의 지출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병원비, 부모님 간병, 자녀 결혼, 손주 돌봄, 경조사, 주택 유지 보수, 갑작스러운 여행 지출 이런 건 모두 연금 외 지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연금 수입과 실제 지출 간 갭을 미리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해요. 연금은 최소한의 생존비다. 나머지 여유 있는 생활비는 내가 따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볼게요. 1인 가구 기준 기본 생계비 약 100만원. 2인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 약 180만원. 연금이 이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더라도 비상 상황에 대응할 여유 자금은 따로 확보돼 있어야 진짜 안정된 노후예요. 요즘은 65세 이상도 외식하고 취미생활 즐기고 해외여행 갑니다. 이런 소비는 연금으로 충당 못해요. 2. 은퇴 전에 생활형 수익 구조를 꼭 설계하자. 나이 들어서 무슨 돈을 벌어 이제 쉬어야지. 이 말 공감은 가지만 위험합니다. 쉰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갖춰졌을 때나 가능한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평균 수명 85세를 넘기는 세상에 60세에 모든 수입이 끊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려 25년입니다.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과장이 되는 시간만큼이나 긴 세월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현역 시절보다 은퇴 후가 더 길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예요. 소득의 씨앗을 뿌려두는 겁니다. 그게 꼭 대단한 창업일 필요는 없어요.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평생 회계사로 일했던 60대 남성, 은퇴 후 동네 상가의 간단한 세무 상담으로 월 50만원 고정 수입. 55세 공무원, 유튜브에 동화, 낭독 콘텐츠 업로드해 월 30만원 광고 수입. 취미로 하던 수묵화, 은퇴 후 작게 강좌 여러 월 23회 수업 진행, 수입 60만원. 이렇게 생활형 수익 루트는 고정 비용도 거의 없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득보다도 자신감이에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3. 자산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다. 나는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 말도 착각입니다. 실제로 자산은 많지만 유동성이 없는 분들이 제일 불안정합니다. 어떤 분은 10억 넘게 자산이 있는데 매달 쓰는 돈이 200만 원만 되어도 당장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부동산은 쉽게 팔 수 없고 예금 이자는 물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엔 이렇게 구조를 바꾸셔야 해요.
자산 분류 방식 비중 권장. 현금성 자산 예금, MMF 등 전체 자산의 2030%. 수익형 자산 임대, 배당 월세 5배당 1개 이상 확보. 유연 자산 단기 수익화 가능 프리랜서 수익, 작은 사업 등. 특히 현금 흐름형 자산을 확보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정말 여유 있는 분들은 리츠 REITs, ETF 배당 주식 등으로도 월 수입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자산이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자산이 돈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무리 지금이 가장 싸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연금은 생존비고 그 외에 내 삶은 내가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수익 루트를 하나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자산은 보유가 아니라 현금화 전략이 있어야 의미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때 좀 더 준비할 걸. 내가 연금만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잖아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뒤에 내 모습은 분명 다릅니다. 작게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취미나 기술이 있으신가요? 자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셨나요? 연금 말고 나만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